6.21 지방선거. 자,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6.21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다, 대선 연장전이다, 미니 대선이다, 끝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재명 고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자리를 비운 인천 계양을에 등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등장, 정말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선 패배에 대한 승복도 없이, 아니, 임기 시작하는 거의 전날, 전전날, 거의 임기 시작할 그 무렵에 짜잔 하고 등장해가지고 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세, 그래서 출마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건 계속 수사 들어가니까 성남 지금 FC 수사도 있죠. 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법카 의혹 수사도 지금 경기도청에 있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수사 대장동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자기 방어, 이른바 방탄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우리 MZ세대가 원하는 건 방탄소년이지, 방탄소년단이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탄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고문이나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했다, 전쟁이다, 지방선거 전쟁이다, 이겨야 된다. 자, 이게야만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도 어쩔 수 없다, 나와라. 그래서 전략공천을 했다고 또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지. 자,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장. 자, 지금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지금 3월, 4월, 자, 거의 뭐 2달여 만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만 2달 만에 등장을 한 거예요. 역대 이런 일은 없었죠. 그래도 대선 후보라 그러면 9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에 한참 갔다가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와서 또 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대선 후보들의 이 충전 또는 휴식 또는 승복,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재명의 등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등장을 했지만 뭐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왜 시장도 했던 성남에 등장을 하지 않느냐? 성남 재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 나가면 되지 않냐? 거기 나가서 대장동도 해명하고 또 안철수 전 위원장이랑 보기 좋게 한판 붙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인천 계양을이냐? 왜? 지금 성남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10% 이상 이겼던 곳이고, 안철수 후보의 그 유명한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V3. 바로 이 안랩 회사가 있는 지역도 바로 분당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면 참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을에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경기도와 인천과 경기도 또 여차지 가면 서울까지 좀 경쟁 범위 내에, 이 영향력 범위 내에 넣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국적으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아니, 2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바로 지방선거에서 총괄 선임위원장까지 맡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윤 정부 출범 직전에 등장한 이재명 대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데 MBS 여론조사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야, 성격 좋아야 돼. 야,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뭐 사람 일인 것이고 지방선거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성격을 뭐라 그러냐? 바로 구도입니다. 국정 안정으로 보느냐, 정권 견제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당의 힘이 실리느냐, 야당의 힘이 실리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자, MBS 조사입니다. 자, 지방선거의,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어봤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국정 안정이다. 뭐 지방선거가, 자, 오늘 취임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20여일 지나면 실시되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다가 자, 5월 첫째 줄 보시면 52% 그리고 새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몇 퍼센트입니까? 39%. 그러니까 국정 안정이 더 높은 거죠. 국정 안정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러다간 이번 지방선거 참패하겠는데 그 불안감, 그 위기감이 이재명 고문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양을에서 계양산에 올라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또 민주당 지지층들을 향해서 자, 이 출사표를 쓰면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정면 돌파는 뭐냐? 아니, 지방선거 이겨야죠. 근데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부활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디를 이겨야 되느냐? 경기도와 인천을 이겨야 된다. 왜? 대선에서 경기도와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기게 하기 위해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경기도와 인천 여기를 이기면 이재명 후보 부활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경기도도 진다. 인천도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월 달에 전당대회인데 무슨 명분으로 전당대회를 나갑니까? 그냥 겨우 간신히 국회의원이 된 것 외에는 일단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갈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진짜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재명도 상당히 절박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인천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경기도의 판세를 한번 볼까요? 인천부터 볼까요? 자, 인천의 판세를 보면 네, 유정복 44.4%, 박남춘 38.3%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거의 지금 뭐 오차 범위 정도의 수준이기만 합니다만 유정복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전 인천시장이죠. 수치상 앞서는 결과거든요. 이거 인천도 뺏기는 거야? 이 불안감이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고문을 불러낼 수밖에 없죠. 자, 이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20대, 30대는 둘째치고 지금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50대 또 60대, 7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5, 6, 70대는 유정복 그리고 20대, 30대는 팽팽하고 지금 박남춘 시장의 경우에는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결과를 보면 40대밖에 없어. 그래도 앞선다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40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도 50대에서 좀 팽팽해야 되고 20대, 30대에서는 좀 더 앞서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에서도 뭐 이렇게 빨리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또 감언이설이 많고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고 또 혹평까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자, 경기도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지사도 박빙입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자, 김동연 35.7%, 김은혜 36%, 0.3%포인트 차이. 사생이 거의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도 위태로워.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는 이른바 명심인데 이재명의 명심. 지금 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인 경우에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정말 이 지원군으로 와서 지원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까 청와대도 개방돼.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른바 윤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김은혜 후보의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재명 후보가 지원 사격을 하자 이러면서 인천과 경기도의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